안녕하세요 햄스터 여러분. 암호화폐 세계가 흥미진진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항상 큰 뉴스 기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블록체인의 작은 소리 하나가 우리를 흥분시킬 때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트윗 중 일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80자도 안 되는 트윗이 우리 모두가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됐는지를 소개합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트윗 8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숫자 4. 주요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자오는 2023년 새벽 트위터를 통해 FUD, 가짜뉴스, 바이낸스에 대한 공격 등 일련의 새해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는 변동성이 컸던 한 해였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해 둘째 날에는 2023년에는 CZ가 단순하게 지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3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1가지를 나열한 후 팔로워들에게 앞으로 숫자 4를 트윗할 때 자신의 트윗으로 다시 링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Z는 계속해서 4라는 숫자를 사용했고 때로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드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개발과 혁신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이 되자 숫자 4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11월 자오 회장은 은행 비밀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그는 결국 역사상 임원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가장 큰 규모의 기업 합의금 중 하나인 43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단순해 보였던 일련의 소란에 대한 대단한 결말이죠. 스테디 레즈. 2022년 5월 10일 테라폼 랩의 설립자 도권이 상징적인 트윗을 남겼습니다. 모든 햄스터를 통통하고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의존하는 햄스터 군집의 주요 먹이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공황 상태가 터널 전체에 퍼지고 우두머리 햄스터가 튀어나와 자신있게 말합니다. 얘들아 진정해, 씨앗은 많이 남았어. 이것이 바로 저희 목록의 두 번째 트윗이고 테라 USD로 알려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페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도건은 이 자신감 넘치는 메시지를 통해 가격 폭락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다시피 그의 트윗은 잘못된 자신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테라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단 한 달 만에 4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본 배치, 스테디 레즈는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사이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스테디 레즈라는 트윗보다 2달 전이었어요. 한 암호화폐 관찰자는 루나가 급등하면 공매도에 올인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심지어 2022년 3월에는 루나가 폰지 사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t's not a pyramid scheme. It's not even a scheme per se. 이에 물러서지 않던 도건은 그래요. 하지만 당신 사이즈는 사이즈가 아니죠.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곧 밈이 되었고 테라 USD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도건은 피해 보상에 나서야 했습니다. 모든 자금은 안전하다. 4위로는 셀시우스의 CEO인 알렉스 마신스키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작은 햄스터들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햄스터 둥지에서 갑자기 우리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속삭임이 퍼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우두머리 햄스터인 알렉스 마신스키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안전해요. 라며 모두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작은 햄스터들은 안심했을까요?
5월 12일 루나 실패 이후 심각한 유동성 문제에 직면했다는 소문이 이미 암호화폐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신스키는 공황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객들에게 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셀시우스는 큰 손실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악명 높은 발언이 된 말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모든 자금은 안전합니다.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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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6월 12일 한 달 만에 셀시우스는 갑자기 모든 인출을 중단했고 7월 13일에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든 자금이 사실상 안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상징적인 대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약세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셀시우스와 마신스키에 이어 보이저라는 이름의 암호화폐 대출업체도 2022년 6월 트위터를 통해 장문의 방어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아마도 회사가 위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물론 7월이 되자 회사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보이저는 실제로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든 약세장의 또 다른 희생자였음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두 개의 암호화폐 대출업체 셀시우스와 보이저가 문을 닫으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급락했습니다. 자산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느껴지시나요? That's suspicious. 또 하나의 회사가 문을 닫았고 매력적인 트윗이 먼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자신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모든 자산이 괜찮다는 트윗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경쟁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FTX가 파산 신청을 하기 며칠 전에 자산은 괜찮다고 주장한 트윗을 삭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3분 후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물론 모든 트윗이 나쁜 소식의 전달자로 유명해진 것은 아닙니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의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발표 이후 이 작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는 비트코인에 올인했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화산의 나라답게 이 나라는 지열발전소를 통한 채굴에도 뛰어들어 2021년부터 약 474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큰 승리에서 큰 후회로 7위는 여러분의 얼굴을 찡그리게 할 거예요. 내 BTC를 지켰더라면 좋았을 텐데 2011년으로 돌아가서 그렉 스웬이라는 한 개인이 무려 1700 비트코인을 6센트에 사들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5배의 수익을 올린 30센트에 매도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죠. 와우. 하지만 당시 그렉이 후회한 것은 비트코인이 8달러까지 올랐을 때로 그는 자신의 축하가 다소 시기상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축하는 터무니없이 시기상조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한 개가 6만 1000달러를 넘었고 그가 소유했던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의 1억 500만 달러에 달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속이 쓰리겠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선 한 개의 트윗이 때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잘못된 자신감? 아니면 잘못된 확신? 아니면 그 대사를 전설적으로 만든 다른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암호화폐에 관한 트윗을 보면 전적으로 신뢰해선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입니다.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